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새봄 새희망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예산 적자를 걱정하던 캘리포니아주가 큰 흑자가 나서 주민들이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연수입 7만 5천 달러 미만인 주민들에게 체크를 보낼 계획을 밝혔습니다. 동부에서는 미국 최대의 정유 파이프라인 회사 해킹으로 정전된 지역도 있고 주민들은 가솔린 사재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정치인 대다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당선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신보수주의자 리즈 체니를 지도부에서 쫓아내는 데 동의했습니다. 이로써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충성심을 표시합니다. 공화당의 변질이 될지 새로움이 될지는 이제 시작입니다. MBC 방송은 헐리우드 외신 기자협회가 주최하는 골든글로브가 인종 다양성 등에 있어 시대 정신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년에는 시상식을 방영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헐리우드 외신 기자협회는 당장 개혁의 타임테이블을 내놨습니다. 식품의약국은 12살에서 15살 어린이가 파이저 바이오엔텍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승인했습니다. 어린이와 함께 사는 성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결정입니다. 미국을 포함해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업계가 바이러스 기간인 지난해에 지난 20년 사이 가장 큰 폭의 성장을 했습니다. 러시아 중학교에서 학생과 선생님이 숨진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즉각 총기 규제를 검토하라고 관계 당국에 지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희신입니다. 오늘의 미국인데 한국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한국에 살 때 이민 오신 분들께는요. 이민 오신 분들이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을 많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인용을 하는데 인과응보, 사필 규정 이런 내용들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공화당과 골든글로브를 연결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 공화당 지도부의 큰 변화는 미국의 흔들림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정말 세계에서 지켜보고 있는 그런 점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리라 인과응보인가 이전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리즈 체니에 대한 투표 지도부 서열 3위 그 컨퍼런스 체어에서 내일 거의 쫓겨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공화당에서 뭐 의원이 아닌 건 아닙니다. 물론 그 지도부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와이오밍주에서 선거를 치를 때 어렵게 되겠죠. 그러나 현재로서는 공화당 서열 3위만 내놓게 되는 그런 자리인데 이것을 미국에서 뭐 가장 그 지성인들이 많이 읽는다는 잡지 애틀란틱은 그런 대우를 받을 만하다. 그러니까 요즘 민주당이나 많은 사람들이 그 리즈 체니에 대해서 옳다라고 얘기를 하고 동정심을 갖고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른 시각이죠. 결론 부분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이제 많은 매체의 뉴스를 정리를 해서 전해드리겠는데 기본적으로 큰 획은 잡지 애틀란틱과 또 그 세계에서 마찬가지로 존중을 받고 있는 이코노미스트를 중심으로 미국의 지금 정치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다들 왜 그러나 하는 것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케빈 맥카티 공화당 하원 그 대표는 도박을 하는 것이다. 폴리티코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도박을 해요? 공화당을 위해서? No way.
자신이 다시 전에 하원 의장을 했었던 것처럼 내년에 하원 다수당을 차지해서 하원 의장이 되기 위해서 일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케빈 맥카티라는 사람이 1월 6일에 의사당 폭동 사건이 있은 뒤에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리즈 체니와 똑같은 말을 했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알라고에 가서 그렇게 아양을 부리고 했어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이 지도부를 하나를 제거를 하면은 리즈 체니라는 사람을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표를 던졌으니까 제거를 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본인도 어여삐 봐주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추구하는 대로 하원 의원들을 공화당을 뭐 대여섯 명만 더 있으면 다수당이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하원 의장 자리 대통령 승계 2위입니다. 대통령 유고시 넘버 1이 부통령이고 넘버 2가 하원 의장입니다.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앨리스 스테파닉 뉴욕주가 지역구인 이 연방 하원 의원이 리즈 체니 자리를 현재로서는 내일인데 이어받을 것으로 알려졌는데 38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지역구는 뉴욕이지만 이 하원 의원이 대표하는 곳은 시골 지역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본인은 이제 30대인데 서열, 공화당의 그 하원에서의 서열 3위로 가보겠다. 그것도 여자로서 하는 야심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공화당에서 그래도 이건 아닌데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대가를 치를 거야 하는 사람이 주지사급에서는 레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나 연방 하원 의원으로서는 아담 켄징어 정도 그리고 이제 상원에서는 역시 그 리즈 체니를 제외하고는 유일한 그 공화당에서 여성으로서 지도부에 속했던 아이오와가 지역구인 조니 어니스트 의원이 그 리즈 체니를 그 보호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방어를 하는데 공화당이야말로 취소문하다. 아니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 일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양심적으로 밝힌다고 지도부 자리를 공화당 스스로 빼앗아야지 돼? 줬던 그 자리를 라고 유일한 여성 의원이 얘기를 하고 있고 지도부 측에서요. 그리고는 이제 미 럼니 이 정도입니다. 지금 중심은 두 사람이에요. 주인공은 체니와 그리고 체니의 자리를 이어받고 싶어하는 스테파닉 두 사람인데 체니는요. 지금 뭐 공화당은 그러니까 보수의 가치 이런 거 안 따지는 거예요. 보수의 가치를 생각을 하면 체니를 둬야지 되는데 왜냐하면 스테파닉 의원은 보수의 가치와는 굉장히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공화당은 트럼프에게 충성을 하느냐 안 하느냐만 보기 때문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리즈 체니가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문을 써서 역사가 보고 있다. 아주 장엄한 표현을 했습니다. 경고를 한 거죠. 그 경고는 거창하지만 공화당의 방향은 지금 그렇지 않게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결국은 이코노미스트의 지적은 미국의 민주주의가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은가의 척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나마 공화당과 이것도 지금 뭐 제3당이 있어야지 된다고 얘기를 해왔지만 공화당과 민주당이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때로는 협상도 하고 해서 미국의 뭔가를 이뤄냈는데 지금 공화당이 전혀 새로운 분야로 트럼프 DNA로 가게 되면은 미국의 민주주의를 어느 나라가 존중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게 이제 영국에서 보고 있는 거고요. 리즈 체니는 귀족 맞습니다. 공화당에서는 귀족이에요. 아버지가 딕 체니고 본인도 이제 아버지가 부통령이었을 때도 역시 이제 뭐 국방부, 국무부 이런 거 관련 일들을 많이 했었고요. 신보수주의입니다. 말 필요 없어요. 투표 기록이 이런 모든 것들을 증명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1월 6일 이후에 트럼프가 졌다. 이것은 부정선거가 아니다. 그리고 입 다물기를 거절함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는데 공화당의 많은 의원들은 사실은 그 속으로는 이게 부정선거가 아니었다는 것을 부정선거가 미국에서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본인들의 정치적인 야망과 그 정치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말을 안 하고 있거나 애매하게 말하거나 하는 것인데 여기서 체니가 당당하게 이거 부정선거가 없었다. 트럼프가 빅라이 하는 거다. 미국 민주주의에 방해가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공화당 의원들은 자신들은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하지 못하는 얘기를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존중하는 게 아니라
아주 고깝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체니가 얼마나 보수적이었는가 하는 것은 투표가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요. 반대로 이 지금 제 서열 3위가 될 그 여성 엘리제 스테파닉 의원은 트럼프가 대통령이었을 때 공화당으로서는 아주 작은 퍼센티지예요. 77%만 트럼프 정책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의회를 통해서 유일하게 성공한 안이 있다면 세금 감면안이었습니다. 이 세금 감면안에 스테파닉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그에 비해서 리즈 체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하는 그런 것과 방향을 92.9%, 93% 같은 방향으로 갔어요. 그런데 지금 공화당 의원들이 체니가 아니고 스테파닉이다 하는 것은 트럼프가 스테파닉을 원하기 때문에 스테파닉이 그 전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많이 다른 길을 갔으면서도 1월 6일 이후에는 애리조나 지금 뭐 재검표하는 거 지지하면서 부정선거 다 하고 트럼프가 대통령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그게 유일한 겁니다. 그런데 애리조나 지금 재검표하는 것이요. 왜 부정선거라고 하는지 여러분 아마 잊으셨을 거예요. 너무 많은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왜 뭐 코리안 에어라인이 뭐 투표를 실어다가 그쪽에 뿌렸느니 마리포사 카운티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유튜브 등등을 통해서 그 케이스입니다. 아시아에서 투표함 같은 것들이 무더기로 와서 뭐 중국 사람들이 조정을 해서 그래서 이게 바이든 표가 너무 많이 나왔다 하는 것을 지금 재검표로서 확인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스테파닉 의원이 지지를 하기 때문에 공화당 의원들은 스테파닉 의원이 서열 3위가 돼야지 된다고 하고 그 이유는 트럼프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리즈 체니는요. 아빠처럼 딕 체니처럼 그 이라크 전쟁에 대해서 지금도 하나도 잘못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신보수주의의 대표적인 그 주장이죠. 그리고 미국의 고문 프로그램도 지지했습니다. 리즈 체니는. 그 고문이 이제 뭐 국무부에서 그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의 법률 자문을 하다가 뭐 버클리도 갔다가 스탠포드에도 갔다가 뭐 챕만에도 갔다가 지금 다시 그 캘리포니아 북부에서 교수를 하고 있는 존 뉴 코리안 아메리칸 그 사람이 이거는 뭐 고문은 합법이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기도 지지를 했었던 사람입니다. 국제법상은 고문은 전쟁 포로에 대한 고문은 안 되는 거고요. 그 정도로 보수적이었는데 갑자기 이런 리즈 체니를 민주당이 좋아하는 겁니다. 공화당이 지금 저렇게 분열되고 있다. 이 말이 되느냐 하는 형태로 지금 민주당은 얘기를 하는 것이고 리즈 체니는 공화당의 원칙을 지키는 사람 아닌가 용기가 있는 사람 아닌가 거짓을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애국심이 있다. 그런데 공화당은 애국심이 있는 리즈 체니를 버리고 사교 집단처럼 트럼프 교회 교주 트럼프를 예를 신봉하기 위해서 리즈 체니를 내버리려고 하고 있다. 이게 지금 민주당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공화당이 이런 형태로 뭐 미래가 좋지 않을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공화당이 약해진다면 미국 민주주의에 건강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양당이 힘이 비슷비슷하게 가야지 미국이 세계 지도자적인 위치에서도 그렇고 미국이라는 나라의 운명에 좋다는 거죠. 그런데요. 불과 몇 개월 전에 공화당 연방 하원 서열 3위인 리즈 체니 의원은 아주 그 강한 그 정치인들에게 비유가 돼서 마가렛 대처 영국 전 총리에게 비유가 됐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떠오르는 그 스타였는데 불과 몇 개월 만에 리더십이 흔들리고 의석도 위험해서 어쩌면 선거에서도 져서 본인이 그 뭔가 그 공화당이 아닌 지금 공화당의 성격이 아닌 후보를 지지하는데 자신의 많은 시간을 쏟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공화당으로서는 내부에서 내부의 지도자를 내침으로써 내부의 새로운 강한 그 귀족, 그 공화당 귀족의 적을 만드는 게 지금 공화당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장은 딕 체니도 그렇고 리즈 체니도 그렇고 또 부시도 그렇고 전부 맥케인이나 숨진 존 맥케인 상원 의원이나 현 밋 롬니 상원 의원이나 이
자신을 한 번도 지지하지 않는 것을 싫어하죠. 이 사람들이 전부 결코 트럼프라는 사람을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선배 정치인들이 그런 것들을 아주 지독하게 싫어하면서 제 선배 가운데는 후배인 리즈 체니를 1월 6일에 의사당으로 진격하라라는 연설을 하면서 제거해야지 된다. 리즈 체니는 제거해야지 된다고 연설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사당 사건이 일어나고 불과 얼마 지나지 않은 탄핵 재판이 있고 나서도 뭐 이런 분위기가 공화당에서 이어졌어요. 리더십을 지켜줬죠. 리즈 체니의 서열 3위 리더십을 지켜줬습니다. 그때는 케빈 맥카티도 그랬어요. 리즈 체니랑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의사당에 트럼프 지지자들이 들어갔다. 폭도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안티파나 블랙 라이브스 매터 시위대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땐 그랬는데 분위기를 보니까 내가 지금은 트럼프를 잡아야 미래의 공화당 같은 것은 생각할 것도 없이 당장 그래야 내년 선거에서 이겨서 내가 연방 하원 의장이 된다 하는 것을 이제 케빈 맥카티 같은 다른 공화당 사람들이 주장을 하는 것이고 현재의 상태에서 보면 리즈 체니가 외로울 수 있죠. 공화당에서. 그런데 그 외로움이 미국의 민주주의를 대변하는지도 모른다. 이코노미스트의 표현입니다. 민주주의 상태의 척도일지 모른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의회 연설을 할 때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처음으로 이 팔꿈치를 부딪히는 인사를 했잖아요. 공화당으로서. 그런 것도 공화당 의원들이나 공화당 유권자들이 리즈 체니에게 고개를 절레절레 내두르게 하는 그런 일이었는데 리즈 체니는 그 일에 대해서 비난이 있자 트윗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적은 아니다. 의견이 다른 거지.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나는 항상 예의 바르게. 그러니까 이것은 대통령에 대한 예의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뭐 공손하게 예의 바르게 정직하게 그렇게 정치를 하는 것을 원한다. 당이 다르다고 적은 아니다. 우리는 다 미국인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러나 그런 얘기나 그런 분위기가 어쩌면 리즈 체니의 아버지인 딕 체니나 아니면 바이든 시대 딕 체니가 바이든과 같이 이제 의정 활동을 했었으니까는요. 그런 그 시대에나 통한 것인지 모르겠다. 적어도 공화당에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리즈 체니가 굉장히 불쌍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미국의 정치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면서 그냥 인생과 스토리로 비교를 하고 싶은 겁니다. 애틀란틱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리즈 체니는 그런 대우를 받을 만하다. deserve to 그런 대우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1월 6일 이전에는 트럼프를 비난하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의사당 사건이 일어나고 이건 너무나 대단한 거다. 여기서 어떻게 강하게 나가서 본인은 신념을 지키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게 정치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을 했을 수도 있겠죠. 리즈 체니로서는. 그러면서 1월 6일 이전에는 리즈 체니도요. 입만 열면 민주당은 사회주의자의 당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특히 오바마 시대의 리즈 체니 의원은 팍스뉴스의 아주 단골 손님이었어요. 팍스뉴스에 출연해서 당연히 뭐 고문 이런 얘기도 했고 특히 오바마 대통령이 지하드, 성전을 하는 그 무슬림의 그런 지하드에 대해서 동정심을 갖고 있다. 이제 그런 데서 오바마가 뭐 무슬림이야, 그 이슬람교 신자야 하는 되지도 않는 음모론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상당히 많이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오바마 시대 그 당시에 우선 백인들이 요즘에 이제 백인 우월주의를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백인들은 흑인들이 자신의 대통령이었다는 것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었던 백인들이 너무너무 많은 그런 인종적인 문제가 하나 있는 데다가 그리고 리즈 체니 같은 사람이 당시에 뭐 무슬림에 대해서 동정심을 갖고 있어. maybe 모든 인간에 대해서 동정심을 갖고 있을지는 모르죠. 오바마가. 그리고 모든 모든 인간에 대해서 동정심을 갖는 것이 이상적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럴 수도 있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당시에 공화당이 무슬림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감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무슬림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는 것들이 이제 점점 퍼지면서 소수인종에 대해서 종교라든가 소수종교라든가 소수인종의 권리를 상당히 무시하게 됐고
그러한 점들이 트럼프라는 괴물을 대통령으로 미국의 지도자로 탄생시켰다라고 애틀란틱은 선언을 합니다. 리즈 체니의 그 같은 일이 트럼프를 탄생시켰다는 거예요. 지금은 리즈 체니가 용감하게 트럼프에 대해서 반대하지만, 그리고 이제 이 같은 비극은 리즈 체니뿐만이 아니라 공화당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리즈 체니뿐만이 아니라 미국 민주주의가 더 많이 입겠지만, 어쨌든 리즈 체니가 지금 그 용감하게 말한다 하더라도 그 최근에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을 하지만 too late. 리즈 체니는 본인이 괴물을 키워서 괴물을 당선시키고 그 괴물로 인해서 본인의 파워를 잃게 되는 거다. 뭐 이런 형태의 얘기를 애틀란틱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어떤 형태가 되건 공화당이건 민주당이건 사필 규정이라는 게 이중적인 의미로 쓰일 수 있잖아요. 그런 모든 것이 결국은 올바르게 가는 것을 원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그렇게 결과가 나오는 것일 수도 있고, 인과응보로 시작을 해서 사필 규정으로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예를 들어서 내년의 선거에서 케빈 맥카티가 공화당이 트럼프의 그 덕으로 다수당이 돼서 하원 의장이 될지 모르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공화당의 전통을 깡그리 무시하고 아주 트럼프 스타일의 공화당으로 다시 갈 때 공화당이 긍정적일까? 또 그런 면을 보면서 그 다음 선거는 더 중요한 대통령 선거에서는 어떻게 될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인간은 알 수가 없으니까 다 또 본인의 여러 가지 이상과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키니까 어떻게 되든 사필 규정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오늘의 미국입니다.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한국 쌍방울이 만든 최고의 KF94 방역 마스크 트라이를 미주 최초로 출시한 한국 홈쇼핑 공동펀입니다. 잠시 뒤에는 골든글로브도 참 재밌는데요. 이것도 인과응보, 사필 규정인데 그 내용은 이제 잠시 뒤에 전해드리고요. 지금 미국의 서부에서 중요한 것, 동부에서 중요한 이 이슈를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자, 모든 것이 완벽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조금만 넓으면 좋은데, 완벽한 가운데서 잘하는 건 누구나 다 잘할 수 있고요. 인간은 한계점을 극복하는 데 인간의 존재에 이유가 있겠죠. 이 작은 스튜디오에서도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캘리포니아주가 지난해에 이제 팬데믹 때문에요, 얼만큼이 적자일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냐면 500억 달러 정도는 우리가 적자를 볼 것이다. 더군다나 이제 캘리포니아주의 경우는 굉장히 락다운을 빨리 했고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예상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예상이라는 것이 항상 변수에 의해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오는 케이스가 많죠. 적자가 아니라요, 500억 달러 적자가 아니라 757억 달러 예산 흑자를 봤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연방정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각 정부에서 뭔가 좀 숨을 쉬어야 된다 하고 지원금을 줬고, 그 지원금이 얼마든가요? 연방에서 꽤 많던데요. 연방에서 제가 적어놨는데 어디다가 적었나요? 네, 그렇고 어쨌든 그런데 이렇게 757억 달러가 흑자가 났으니까 500억 달러 적자를 생각했다가 흑자니까 합쳐보니까 1257억 달러가
생긴 거나 마찬가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 다 법이 있답니다. 캘리포니아주에 1979년도에 주 헌법에 따라서 얼만큼 만약에 흑자가 나는 경우 거기에 반 정도는 어떻게 쓸 수 있고 뭐 또 힘들 때가 있으니까 레이니 책 같은 것을 뭐 해서 뭐 나중에 주는 것도 있지만 그 비가 올 때 쓰려고 적립해두는 그런 돈도 있잖아요. 그런데 쓸 수 있는 돈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도 규정은 정해놨겠지만 주지사의 그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지사가요, 이게 그 돈을 조금 쓰기로 했어요. 어떻게 쓰기로 했냐면은 돈 없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기로 리베이트하는 식으로 연방정부에서 체크를 받으신 것처럼 지난번에도 있었지만 체크를 지난번에 못 받으신 분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체크를 주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연방정부 보조금이 270억 달러나 됐네요. 500억 달러 적자를 예상하고 정부에서는 그렇게 계산을 했겠죠. 연방정부에서 얼만큼을 주면 나머지는 어떻게 메우나 했는데 뭐 테크놀로지 업계 뭐 재택근무했으니까 괜찮았죠. 그리고 이제 그 자본소득세 같은 캐피털 게인 같은 것들이 많이 사람들이 주식을 해서 한 것, 뭐 양도소득세 같은 것이 예상보다 굉장히 많이 거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나눠주겠다. 물론 의회가 돈 쓰는 것은 다 허락을 해야지 됩니다. 그런데 이런 때는 캘리포니아 게빈 뉴섬 민주당 주지사의 의회가 뭐 상원하원 전부 민주당이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도 지지를 하고요. 해서 이것은 그런데 공화당도 지지를 해요. 야당인데도 불구하고 이 지지를 해서 주지사의 계획에 따르면 7만 5천 달러까지 1년에 버는 사람 가운데 지난번에 이제 뭐 캘리포니아주에 경기부양책 못 받으신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부터 우선 600달러씩 드리고 나머지 분들 드리고 어디서 계산해 놓은 거 보니까 캘리포니아 주민 뭐 3분의 2 정도는 받는다고 하던데요. 그리고 또 있어요. 추가로 500달러를 7만 5천 달러 미만인데 자녀가 있으신 분 이런 분들은 이제 1,000불보다 더 받으시네요. 그리고 또 캘리포니아주의 특성으로 그동안 세금은 내면서 팬데믹 기간 중에 일자리 잃어버리고 정부의 지원은 받지 못하고 연방정부의 지원도 그랬던 서류 미비자에게도 500달러씩 드리겠다. 이것은 거의 그 확정적인 겁니다. 뭐 액수에는 약간의 변화가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주지사 결심했죠. 그리고 주의회가 다 민주당이니까 되는 것이고 법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또 있어요. 그 다른 것도. 이 모든 것들이 게빈 뉴섬 주지사의 1,00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 가운데 다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1,000억 달러. 근데 757억 달러가 지금 예산 흑자가 났으니까. 그래서 또 52억 달러를 어떻게 책정을 했는가. 지난해에 렌트비를 못 내신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을 지원을 하고 이건 또 랜드로드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그리고 유틸리티 비를 못 내신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에게는 렌트비에 뭐 반 조금 안 되네요. 20억 달러. 이것도 뭐 유틸리티 회사가 좋아하지 않겠어요? 지금 캘리포니아주의 게빈 뉴섬 주지사는 몇 개월 있으면 선거를 치러서 그게 소환 선거입니다. 분위기가 이렇게 돼가고 있으니까 저 사람 소환시켜라고 생각했던 사람 가운데 마음을 바꿀 사람도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소환 선거가 있어서 50% 이상이 찬성을 해야지만 소환이 되는데 그리고 나면 누구를 남은 기간 동안 내년에 또 정말 선거, 진짜 선거가 있지만 남은 기간 동안 주지사를 누구로 할 것인가. 이게 지금 공화당이 소환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공화당 가장 잘 알려진 그 후보는 성전환자 후보입니다. 공화당인데도요. 그래서 공화당은 그런 딜레마에다가 여기에 지금 게빈 뉴섬이 딱 돈을 준다고 하니까 주민들은 돈 주는 주지사를 제일 좋아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돈 주는 대통령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게 지금 여론조사 나온 것 보니까 뭐 바이든 대통령이 뭐 93% 정도 지지율이 지금 나왔다 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꼭 민주당만 지지하는 게 아니라 공화당 가운데서도 지금 몇 번의 경기부양책 지원금을 받고 나서 이 바이든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 63% 지지율이 어느 여론조사 결과인가 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AP군요. AP가 여론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파이프라인 동부에 가솔린, 전력, 이런 것에 아무튼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니까 하루에 1,000만 갤런의 그런 것을 공급을 하는 5,500마일에 걸쳐서 쭉 그 수송로가 있어서요. 그렇게 하는 그 코로니얼 파이프라인이 문제로 인해서 어제 동부 지역에서 이거 가솔린 없어지면 어떡하지 하고 사재기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우선 현상부터 말씀드리자면요. 버지니아 쪽에는 지금 정전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7.6% 그 버지니아 지역 주민의 정전이 일어났고, 그리고 버지니아, 플로리다, 알라바마 이런 곳 그 주유소는 사재기 때문에 지금 완전히 패닉인 경우가 많고요. 전국 그 가솔린 값은 그래서 이제 며칠 사이에 2014년 이후에 최고 갤런당 $2 99센트, 캘리포니아주는 지금 $4 넘어요.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언제쯤이면 괜찮아지는가? 이번 주말경이면 우리 다 괜찮을 것 같다. 파이프라인, 메인라인까지 괜찮아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돼봐야지 되는 것이고 그보다 빨리 될 수도 있고요. 아직 모르는데, 국가적으로는 이 문제를 이렇게 봐야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랜섬웨어 공격이거든요. 그 해킹을 한 게 다크사이드라는, 바이든 대통령도 어제 이건 러시아 그룹이 한 거야. 러시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크사이드가 그 랜섬웨이브 공격을 했다는 것은, 랜섬웨어 공격을 했다는 것은 랜섬이잖아요. 돈 내놔라는 거예요. 본인들이 아주 클리어하게 공격당한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사회를 혼란시키는 게 목표가 아니다. 돈이 목표다. 해서 지금까지 이 다크사이드가 공격한 것은 대체로 한 20억 달러에서 200만 달러, 20억이 아니라 20만 달러에서 200만 달러 정도를 요구한다고 하거든요. 지금 미국에서는 이 파이프라인 회사가, 그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회사가 돈을 줬는지 안 줬는지 알 수 없다고 하는데, BBC 방송은 목요일에, 이제 금요일 주말에 사건이 일어났는데 목요일에 협상을 했다. 그 공격의 주체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확실치는 않아요. 그래서 연방 정부가 관계기관과 정부, 미국에서 가장 큰 정유 생산 파이프라인 그 수송 회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기간 산업이기 때문에 이 회사와 비슷한 다른 회사도 그렇고 도시도 그렇고, 이거 어떡하지? 유틸리티 회사들이 다른 회사들과 마찬가지로 어떠한 그 테크놀로지를 활용을 하는 것을 지난 몇 년 동안 굉장히 활발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테크놀로지를 확 잡아놓고 나면은 이렇게 취약한 점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그 해킹하는 곳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리고 러시아를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최악의 경우는 러시아 정부가 지난번에 솔라윈즈 그 해킹 공격을 한 것처럼 그로 인해서 미국은 제재를 했는데, 이번에는 그냥 몇십만 달러에서 몇백만 달러 정도를 요구하는 랜섬웨어 공격하는 주체를 시켜서 미국을 떠본 건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기간 산업에 대한 아무튼 그 최대의 공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시 뒤에 이제 새로운 추세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세계 재생 에너지 업계요. 좀 전에 이제 송유관을, 파이프라인을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을 포함해서입니다. 세계 재생 에너지 업계가 지난 20년 사이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를 했답니다. 1999년 이후에요. 그러면 팬데믹 기간이기 때문에 모든 산업이 위축됐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재생 에너지 업계는 그렇게 성장을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도 미래의 표준이다. 지금 디지털 화폐를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래의 화폐라고, 재생 에너지가 미래 에너지의 표준이라는 새로운, 이게 이제 뉴 노멀로 자리를 이미 잡아가고 있는 겁니다. 국제 에너지 기구요, IAEA가 쭉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더니 예를 들어서 바람을 일으키는 농장이라든가 태양 파워라든가 하는 것이, 바람 농장은 배는 늘었고요. 지난해가 1년 전에 비해서 태양 파워는
45% 정도는 증가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그 팬데믹 이전보다 팬데믹 이전이라는 것이 곧 1년 전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해서 클린붐이라는 것이 정말 전례가 없는데 이런 일들은 왜 일어나는가? 왜냐하면 사업체와 정부가 클린 에너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새로운 노멀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 뭐 캘리포니아주에서도 뭐 체크 준다고 하고 연방 정부도 지금 정부 차원에서 또 다른 그 체크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일들을 안 하지 이게 사회주의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난해에요. Institute for Policy Studies라고 이런 그 정책에 대해서는 잘 그 알려진 분석을 하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서 이제 리포트를 한 것을 보니까 S&P 500 회사 가운데서 100군데 회사를 추렸습니다. 이 100군데 회사는 S&P 500에 속하는 회사이긴 하지만 직원의 봉급이 가장 적은 회사예요. 그랬더니 이런 회사의 CEO의 연봉은 지난해에 29%가 인상이 돼서 1,530만 달러더라. 연봉이. 그럼 뭐 한 달에 뭐 150만 달러 정도 버는 건가요? 그렇게 되는데 한 달이요. 1년 아니고요. 그런 회사의 중간 직원의 평균 연봉, 아니 그냥 보통 전체로 합쳐서 평균 연봉은 3만 달러도 안 돼요. 누구는 150만 달러인데 1년에. 그러면 2,800달러, 3,000달러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세금 떼면은 뭘로 생활하나요? 대도시 같은 경우에 2%가 인상이 돼서 CEO는 29%, 그냥 일반 직원은 2% 해서 그러면 아랫사람까지 다 하지 말고 중간 정도 봉급을 받는 중간 간부 정도 중간 그 연으로 연봉을 하면은 그래도 5만 달러 아래라는 겁니다. CEO의 평균 연봉은 1,530만 달러가 됐고 29% 인상과 2% 인상이에요. 그러면 14배, 14.5배 차이가 나는 거죠. 배로. 돈으로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를 했어요. 연방 실업수당을 일자리를 찾지 않는 사람은 못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언제나 그래왔었던 것이죠. 그 부분은 실업수당을 받을 때 내가 일자리를 찾고 있어 하는 증명을 늘 하고 뭐 서류를 써서 보내고 하지 그냥 주진 않잖아요. 물론 그 많은 것들에 어떤 그 배드 애플은 항상 섞이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골든글로브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골든글로브는요. 수십 년 동안 이 골든글로브 헐리우드 외신기자협회가 주는 영화상이잖아요. 아카데미를 예고를 한다고도 하는. 그런데 수십 년 동안 경고를 받았는데도 뭐 여러 가지 부정부패도 있고 특히 인종의 다양성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 아프리칸 아메리카는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이 골든글로브 그 상을 주는 사람들 심사위원들 가운데서. 그렇기 때문에 쇼 호스트들은 최근에 몇 년 동안 골든글로브를 보면은 오프닝에서 벌써 야 이거 너무 와이시야 너무 하얘 이런 그 조크를 많이 했거든요. 남자 진행자건 여자 진행자건. 그러다가 결국은 어제 MBC 방송이 지난 수십 년 동안 골든글로브를 중계를 했는데 우리 안 한다. 일단 내년에는 안 한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들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은 뭐 아마존, 넷플릭스, 워너미디어 뭐 많죠. 훌루 이런 데 많은데 적어도 앞서 말씀드린 세 군데에서는 우리도 이 헐리우드 외신기자협회와 일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막강한 거예요. 극장을 아직도 사람들이 가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스트리밍으로 넷플릭스, 아마존 등을 통해서 뭐 워너미디어 등을 통해서 돈을 내고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무튼 이런 것도 우리 헐리우드 외신협회는 너무 시대정신이 아니야.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하면서 일하지 않겠다고 하고요. 그리고 탐 크루즈는 골든글로브 트로피를 3개를 받았는데 다 반납했어요. 내가 이거 갖고 있는 게 망신이지 하면서 반납을 했는데 이런 일들이 어떻게 생기게 됐느냐 하면은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이 헐리우드 외신 기자협회 골든글로브가 얼마나
이제 부적절하고 부정부패도 있고 상을 주는 데 있어서 이 인종차별적인가, 너무 하해요, 너무 하해요, 이런 것을 폭로한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골든글로브는 그러니까 당장 우리 바꾸겠어요. 뭐 소수 인종도 많이 넣고 이 아프리칸 아메리칸도 넣고 하고는 딱 그 타임테이블을 줬고요. 그러니까 MBC 방송이 그래? 그러면 내년은 일단 안 하고 하는 거 봐서 후년에는 방영할까 하는데 MBC 방송도 골든글로브 시청률이 높으면 이렇게 얘기 안 하죠. 시청률이 점점 낮아지니까. 또 시청률이 낮아지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이기도 해요. 블랙 라이브스 매러 이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뭐 영화나 이런 데 있어서의 다양성을 굉장히 요구했고, 그러므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뭐 클로이 차오나 그 중국 감독이나 윤여정 씨가 감독상 또 배우상을 받았을 때 사람들이 뭐 늦었지만 축하하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뭐 중국 감독 받기는 했지만 과거에도 여성이니까, 아시안계 여성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골든글로브는 그나마 조금 그 빨리 그 수습을 빨리 하고 있다, 이런 그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러시아 말씀부터 드려야지 되나요? 네, 러시아에서 그 타타르스탄 공화국이요, 수도의 카잔에서, 그 러시아 공화국에 속하잖아요. 모스크바에서 뭐 한 510마일 동쪽으로 떨어졌다고 하니까 러시아 중서부가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중학교에서 19살, 용의자가 원래 2명이었는데 아마 이 학교 전에 다녔던 그 학생 출신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한 명은 사살된 것인지 어쨌든 숨졌고 한 명은 체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당국이 테러리스트가 체포됐다고 했는데, 체포되기 전에 7명의 학생을 살해했고 1명의 아마 여교사인 것 같아요. 총으로 살해를 했습니다. 총은 바로 이 그 체포된 용의자 이름으로 돼 있었고, 그러자 러시아에서 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나는 일이 흔한 일이 아니거든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바로 총기법을 리뷰하겠다고 했고, 이게 조금 미국과 다른 거죠. 그리고 또 러시아만의 독재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 최근에는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총격 사건을 가끔씩 일으키기 때문에 당장 그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이 국민에게 그 대통령의 역할을 하기도 해요. 러시아 대통령으로서 조의를 표하고, 무슨 비상사태 그 장관이 있는데 그 장관을 비행기에 태워서 의료진과 의료기구들과 그 학교에 보내고 상담을 해주고, 정말 뭐 빨리 회복되길 바란다, 이런 그 온갖 것들을 하고 나서 총기 규제를 아무튼 하겠다, 이번에 하겠다, 이런 것이 이제 미국과 좀 그 다른 그 러시아의 특수성이라고 볼 수 있고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 파이저 앤 그 바이오엔텍을 12살에서 15살까지도 놓을 수 있다. 캐나다가 먼저 했죠, 미국보다. 이러면 부모와 조부모가 좀 걱정을 덜 하시게 되는 거죠. 부모와 조부모 가운데서 백신 접종을 어떤 이유로든 받지 않으셨거나 받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고, 어린아이들은 그다지 많이 아프지는 않지만, 그래서 그 점은 왜 뭐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데 뭐 백신 접종을 해야 하지만 그런 면에서 중요하고요. 또 우리 집 부모와 조부모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께도 우리 아이가 자신도 모르고 전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데, 미국 어린이는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4월 사이에 케이스는 150만 케이스, 어린이도 뭐 심각한 증세는 아니지만 296명이 미국에서 숨졌습니다. 병원에 입원했던 어린이도 15,000명 정도는 되고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미국은 미국이고, 뭐 로스앤젤레스 이쪽은 이제 7월 달이 되면은 집단 면역이 된다고는 하는데, 인도가 더 문제인 거죠. 인도에서 분명한 그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이 됐기 때문에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한국 쌍방울이 만든 최고의 KF94 방역 마스크 트라이를 미주 최초로 출시한 한국 홈쇼핑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네, 지금 그 댓글 달아주신 분 가운데서 제이훈 김씨라는 선생님께서 세금을 많이 낸다는 것은 많이 벌었다는 것이니까 혜택을 못 받아도 땡큐죠. 그렇죠. 혜택을 못 받아도 땡큐죠. 그리고 예전부터 늘 돈을 잘 번 사람보다 돈을 조금 어려움도 알고 많이 벌게 된 그런 분들이 더 고마워하실 것 같아요. 강혜신이었습니다. you